안녕하십니까. 민항교수 신종우입니다. 좀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2013년도 2학기 여러분들과 실습의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충분히 진행의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어서 이제 총이치 기공학의 수지의치 제작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1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 학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약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이치가 과연 어떠한 학문이었나요? 이제 노인보철 시대에서의 이 무치하게 인공 대치물로 그 환자의 이 기능과 심미를 회복시켜 주는 이 과목이 이제 총이치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무치학, 상당히 노인 시대에서의 열악한 고강 환경이죠. 그 열악한 고강 환경을 여러분들의 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손해 기술을 통해서 그 환자의 이런 무치학의 이런 열악한 환경을 기공 과정과 치료실 과정으로 서로 조인해서 환자의 기능 심미를 회복시켜 주는 이러한 이 과목이 총이치 기공학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이치 기공학,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기공학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비치 제작과 수지의치 제작 과정, 1학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왔죠? 전체적인 이 예비 모형 제작에서부터 의치상의 조각 형태,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지의치 제작 과정인데요. 내일은 메몰에서 몰드 형성, 요 부분까지만 내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메몰에서 몰드 형성해서 웩스 함 연화 후 함을 이제 열을 가해서 분리한 다음에 안에 함 내부에 들어있는 인공치를 제한 나머지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해내는 이 과정까지가 내일 이제 실습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레진 전입, 함 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 모형 제거, 다듬질, 연마의 안성 과정이 수지의치의 세컨 파트 과정입니다. 그러면 컴플릿 덴처의 큰 틀은 나비치와 수지의치다 라고 해도 되겠죠?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총이치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프라이머리 파트가 곧 왁스 덴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학기 동안 실습으로 진행해 놓았던 이 과정이 프라이머리 왁스 덴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요. 이러한 구강 내 이 무치학인 상태, 앞골 진단 상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환자는 총이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리 조건이 좋지가 않죠. 가급적이면 발거되는 즉시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자연치열의 즉시 의치나 템포러리 덴처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반 루틴 덴처 쪽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발거되어진 이 치조는 계속적인 퇴축에 의해서 후에 총이치에서 이제 중요하게 유지 기전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치조제가 상당히 이제 이 퇴축에 의해서 플랫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총이치 유지 기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에는 상당히 좀 근접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 등이 즉시 의치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환자의 기성추레이를 이용한 이제 무치학의 인상입니다. 왜 기성추레이를 이용해서 무치학 인상을 떼야 될까요? 총이치 이 환자의 앞골은 앞골의 해부학적인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재현해 놓으냐에 따라서
총이치의 유지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환자의 해부학적인 앞골의 형상을 인상이라고 하는 양형의 구강 양형의 형상을 인상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환자의 앞골에 맞는 이런 추레이를 이용해서 체득해야만이 정확도가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성 추레이를 이용한 이런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먼저 체득을 해내겠습니다. 자, 체득이 끝나면 그 체득된 인상체에 얻어지는 이 예비 모형에 그 환자에 맞는 전용 추레이, 왜 그 환자에 맞는 전용 추레이를 번거롭게 만들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재현해 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곧 인상이 총이치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 모형상에서 이 예비 모형을 토대로 그 환자의 정확한 기능 인상을 체득하기 위한 개인 추레이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추레이 제작이 끝나면, 자, 개인 추레이 가장자리에 보도 몰딩 등을 통해서 변형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환자의 이제 정밀의 구강 내 인상을 체득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기능 인상제를 통한 그 환자의 해부학적인 모든 부분이 기성 추레이에 의해서 정확한 본인상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상의 기능 인상이 체득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모형제를 붓는 것이 아니고 작업 모형제를 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박싱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환자의 해부학적인 이러한 보도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박싱 메소드에 의해서 작업 모형을 얻어냅니다. 자, 작업 모형을 얻어낸 다음에는 이제 마운팅 직전에 이런 작업 모형 베이스에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브나 너치 등을 파는데요, 모형의 이제 강도에 문제되지 않는 두꺼운 부분 등의 언더컷이 없도록 형성해 주는 부분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언더컷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가 매몰 전에 교합기에서 분리할 때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후연 폐쇄를 해주겠죠. 특히 상하계 후연 폐쇄는 이제 후연 폐쇄 내부의 진공의 음압력에 의해서 낙하의 총이치를 좀 더 음압에 붙들고자 하는 유지력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후연 폐쇄를 상하게만 진행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게 이제 기초상, 그 환자의 앞골의 전체적인 모든 피계 범위를 덮는 기초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기초상 제작하고, 그리고 인공치를 배열하는 교합 기록에 의한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이제 교합제 제작을 하고요. 이 교합제가 제작이 되어지면 환자 구강 내에 다시 시적을 통해서 악관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악관 관계 기록을 하고, 악관 관계 기록이 끝나면 정중선, 견치선, 상순선, 하순선 여러 가지 이런 지침선 등을 통해서 이제 기공실로 보내오면, 기공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악골의 운동을 모방해주는 교합기라고 하는 이 기구에 이제 상하 교합 기록되어진 이 교합제와 모형이 가착되어진 이 부분이 이제 마운팅, 작업 모형을 부착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모형을 부착을 하고요. 자, 부착이 되면 그 환자에 맞는 인공치아의 크기, 색상, 그 다음에 형태,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해서 이제 나비치에 인공치아를 중절치에서부터 상악법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해오고 있는 이 상악법의 인공치 배열, 상악 중절치에서부터 이제 배열을 하겠고요. 자, 상악 육전치, 그리고 하악 육전치, 그리고 상악 구치, 하악 구치의 상악법 배열로 이제 연결하고 그 환자의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치아의 이런 부분 등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치은 형성의 의치상 조각 과정을 거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습으로 1학기에 연결해 놓았던 요 나비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저하고 실습하고자 하는 이제 수지치 제작 과정으로 가볼까요? 자, 뭐 교학기에 마운팅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나비치죠. 나비치를 내일 수지치로 바꾸겠습니다. 교학기에서 네거티브 인덱스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거티브 인덱스를 분리해서 이제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하고, 자, 세컨 파트죠. 수지우치로 만드는데 레진 덴처라고도 합니다. 자, 플라스크가 있죠. 내일은 상악만 메모를 하기 때문에 상악의 플라스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총 하암과 상암과 뚜껑, 하암에 위치되어지는 디스크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상암과 하암에 만나는 면이 플레이트, 평평한 경우는 상악이고요. 후방 부분에 레터로몰라 패드 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경우는 하악입니다. 내일은 상악으로 다 나눠줄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메모를 직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암과 상암과 뚜껑의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유관의 확인 방법은 조립을 시킨 다음에 요 넘버의 숫자, 넘버링이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 0169면 0169, 0169, 0169 뚜껑, 상암, 하암의 후방에 마킹되어져 있는 이 넘버의 일치가 곧 정확한 메탈 투 메탈 컨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크를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제작되어진 작업 모형이 이제 이 수지치, 이 나비치 제작 과정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건조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약 소킹을 시키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킹을 시키면 이제 모형의 강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에 약간 3, 4분 이제 소킹의 침수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왜 침수를 시켜줘야 될까요? 침수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차 매몰 과정에서의 매몰제 수분을 드라이 되어진 모형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빼앗아오기 때문에 이런 탈수 현상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매몰제의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킹을 3, 4분 동안 해주고요. 소킹 시키는 도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해야 될까요? 요 플라스크 모든 내부에 매몰제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셀린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소킹하는 도중에 발라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이제 1차 매몰입니다. 자, 매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 플라스크에 상하거치를 한번 넣어봐서 측면 간격과 그리고 상암을 올렸을 때 상암 높이와 절단면 사이에 6mm 정도의 간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만이 1차 매몰 과정에서의 이 매몰제를 어느 정도 여기다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이 미리 고려되지 않고 많이 잔뜩 넣고 상악 나비치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악 나비치를 넣는 순간 빠져나오는 매몰제가 굉장히 매몰하는데 번거로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차 매몰할 때는 모형 베이스 내부의 기저면에 이 탄력에 지금 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 석고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석고의 양은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일 꼭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자, 먼저 1차 매몰제 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상악 나비치를 가운데 넣고 눌러주면 눌러준 용적에 따라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럴 때 스파츌라로 어떻습니까? 밀려 나오는 가행의 석고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죠. 안으로 밀면 나비치 보도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그대로 밀어내주면 대부분의 상악은 큰 언더컷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쉽게 1차 메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메모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1차 메모의 중요한 사항은 요 나비치의 교합면과 절단면이 상암하고 이치를 시켜봤을 때 6mm 간격이 반드시 부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공지의 교합면과 절단면이 거의 상암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3차 캐핑 과정이 어려워지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
그 다음에 언더컷이 없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매몰제가 이 보도 이 나비치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세 가지의 포인트만 내일 실습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 없이 메모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1차 메모리고요. 분리제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 분리제는 미리 발라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모는 뭡니까? 자, 석고 분리제를 먼저 발랐어야 되죠. 자, 석고 분리제를 바른 다음에 2차 메모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인공치 사이사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빨리 브러쉬나 손으로 깨끗이 기포 없이 바른 다음에 상함을 설치하고 그리고 인공치 교환면 부분과 절단면까지 채운 다음에 굽기 전에 손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닦아내면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2단계 메모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요? 특히 나비치의 인공치 사이사이에 이 석고가 기포 없이 완전하게 채워진 다음에 인공치 교환면과 절단면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운 다음에 손가락으로 인공치 교환면과 절단면을 이렇게 싹 한번 따라가면 그 부분만 노출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왜 인공치 교환면과 절단면을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메모는 이제 분리제를 도포하죠. 석고 분리제 도포하고 여기에서 하나 지금 제가 그림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뭘까요? 분리제는 바르지만 자, 너무 여기가 밋밋하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언더컷을 주면 3차 캐핑에서의 경석고와 이제 기계적인 결합에 의해서 좀 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간 작업 도중에서 상함의 뚜껑이 빠져나오는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주겠습니다. 자, 도포하고 경석고를 채우죠. 경석고를 채운 다음에 뚜껑의 구멍으로 이제 경석고가 완전히 빠져나오면 이제 3차 캐핑에 경석고는 완전히 채워져 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클램프에 놓고 완전히 클램프를 잠궈주면 이 뚜껑으로 빠져나온 뚜껑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경석고가 클램프 압력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경석고가 경화되어지는 익스펜션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경화되어지는 이 부분이 메몰 단계 과정까지입니다. 자, 메몰이 이제 끝나서 클램프에서 완전히 경석고가 경화되어지면 클램프에서 이제 클램프를 열고 분리한 다음에 이제 함을 연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을 연화하는 방법은 이제 모형 제작실에 이제 스팀 클리너 스팀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스팀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플라스크에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플라스크 내부에 내장되어져 있는 이 왁스의 이 고체의 연화로 이제 약 5분에서 약 7분 왁스의 양에 따라서 또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이제 연화시킨 다음에 분리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이제 완벽하게 세정을 해주는 왁스 제거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자, 왁스가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공치만 남고 나머지는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죠. 자, 왁스 제거시켜서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면 현재 플라스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상태죠.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근데 뜨거운 상태에서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 실온의 벤치 쿨링에서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 아주 냉각이 되면 안 되겠죠. 약간 웜이 되어 있는 따뜻한 상태에서 분리제 도포가 분리제 효과를 최대로 얻어낼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내일 실습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내일 분리제 도포 과정까지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내일 실습을 위해서 미리 한번 저의 강의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리 선행으로 내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학습을 해오시면 좀 더 내일 실습이 좀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나머지 그 다음 과정은 또 다음 주 선행으로 계속 연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메몰에서 함 연화 후 웩스 제거의 레진 분리제 도포까지만 선행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방학 이제 반나절도 안 남았죠? 자, 내일 기분 좋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환 교수 물러갑니다.